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했던 게 더 쉬웠던 게 아닌가 하고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오늘 수능을 친 학생 여러분들은 다른 마음가짐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고생하신 수험생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수험생활만큼이나 정말 어려운 이 투자의 길을 걷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내일 나이의 종목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또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그런 장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좀 숨을 쉴만합니다. 그만큼 적어도 한 1, 2주 전, 더 가깝게는 지난주죠. CPI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셀링 클라이막스의 막바지 단계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도대체 먹히지가 않는 그런 참 암울한 장세에서 지금 CPI 발표 이후,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흐름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또 버티는 종목은 버티고 가는 종목들은 가고 이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때보다도 제가 이제 지금 아래 나오는 노란 톡방에서 우리 무료로 많이 들어오신 분들 항상 지금 제가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게 그거죠. 자, 빠질 때보다도 지금 이제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장이 돌아설 때 장이 강세장으로 돌아서게 될 때, 변곡점이 나왔을 때, 추세 전환을 하게 될 때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을 넣을 거냐. 자, 이 부분을 제가 항상 더 많이 지금 제일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이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시황 부분하고 종목의 큰 그 카테고리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또 특히나 그 공개 추천주로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벌써 뭐 한 25% 정도 수익 났죠. 고독하게 2200포인트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코덱스 레버리지 쪽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또 뭐 일동제약 같은 종목은 글쎄요. 거의 뭐 오늘까지 해서 한 50% 정도. 이 역시 공개 추천주로 제가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에 많이들 들어오시면은 저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때로는 또 공개 추천주도 같이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지금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황하고 종목입니다. 시황이 늘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장이 올라가는 장이냐 빠지는 장이냐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지금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느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매도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패턴에 맞는 종목을 지금 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한 1시간 가까이 들고 계신 종목들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과감하게 이렇게 교체할 거는 교체를 하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이 연말하고 연초에 장이 분명히 강세장으로 지금 돌아설 확률이 높은데, 물론 여지는 인플레이션 쇼크에 대한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지금 올랐습니다. 지금 장기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순식간에 지금 올라오거든요. 하면은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니까 종목 교체할 거는 과감하게 지금 교체를 하고 내 계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새로운 포트를 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인사한 말씀을 굉장히 또 다정하고 따뜻하게 전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오늘장에 대해서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수능일을 맞아서 1시간 늦게 시작을 했고 또 1시간 늦게 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마무리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 좀 많은 분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박동희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는지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500 포인트, 2,500하고 2,550포인트 기술적으로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기술적으로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점이 2,499.43인가 얼마인가 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매물을 이제 쏟아버리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지금 오늘 주가도 이제 코스피도 제법 많이 빠졌죠. 3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빠졌던 거하고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장은 하락하더라도 조금 더 겁나지 않는 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1선 돌파가 나왔고 5일선 우상향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기술적 조정. 차익 실현에 의한 기술적 조정 성격이 매우 짙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이 30포인트가 빠지더라도 1% 이상 빠지더라도 전 종목이 확 무너지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목별로 버티는 종목이라든지 하락장에서도 가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주도주 종목들을 선정을 지금 잘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뭐 빠지고 하더라도 불과 2, 3주 전, 한 달 전, 이때처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공포 심리를 느낄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저점은 나왔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미 저점 매수 세력들이 이미 살아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이미 바이오 섹터라든지 자, 이런 그 낙폭 과대 섹터에서는 활발하게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기관들이 어느 종목들을 주워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목들을 면밀하게 우선순위가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때지 지금은 시황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차례는 아니다. 종목 고민할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장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시황도 잘 보시고 또 종목도 굉장히 잘 봐주시는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소통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 파트너님과 함께 잘 지켜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네, 문자로 코미팜 보내주셨네요. 14,900원에 비중 1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코미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7,5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에서 거의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차트를 보니까 14,900원이라면 2021년 7월경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바로 그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점에 계셔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박동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코미팜도 최근에 한번 진단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요 종목도 지금 워낙 많이 빠져서 일단 지금은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예, 기다려보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지는 않을 거다. 지금 바이오 섹터가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도 먼저 올라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관 선호주, 또 파이프라인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종목들, 또 이미 이제 기술력을 검증받은 그런 종목들, 또 지금도 임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들, 다양한 그런 이제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제 코미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해당이 안 되죠. 이제 이 회사, 코미팜이라는 회사는 동물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한때 좀 이제 끼가 조금 있어가지고 어떤 뭐 작전 비슷하게 해서 막 급등이 나왔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동물 의약품 쪽이면은 신약 개발 쪽도 아니고 좀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꾸준하게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적자가 계속 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뚜렷하게 뭔가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단기적으로는 좀 없다라는 거죠.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 일봉 흐름으로는 일단 이제 뭐 저점은 나온 것 같아요. 저점은 뭐 7,000원 선에서 저점은 나온 것 같고 더는 지금 안 빠질 텐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먼저 올라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 선호주 쪽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는 더딜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과거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주봉 흐름을 한번 보면은 분명히 지금 뭐 낙폭 과대는 낙폭 과대입니다. 지금 이때만 보더라도 25,000원 선에서 이렇게 빠졌죠. 잠깐 올랐다가 또 빠지고. 그래서 거의 이제 조정은 거의 다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과연 지금 워낙 매수가가 지금 높기 때문에 뭐 14,900원이면은 15,000원 이 자리인데요. 과연 글쎄요.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가 사실 이제 워낙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장기간 또 이제 크게 지금 받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지금 2배 올라오는 종목들은 앞으로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 지금 7,500원이면은 딱 100% 올라와야 지금 본전까지 지금 올라오는 건데 속도는 느리지만 전혀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차례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선까지 이제 회복을 하는 게 뭐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지는데, 저 같으면은 글쎄요, 이제 50%가 사실 이제 빠졌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한 내년 3월 달 정도까지 한 6개월 정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이게 15,000원 먼저 올 거냐, 다른 종목을 사서 지금 자리에서 15,000원 먼저 오는 종목이 있을 거냐, 저는 다른 종목 쪽에서 그게 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글쎄요, 뭐 많은 선까지 오는 것도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지만, 또 바이오 섹터가 한번 이렇게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 뭐 뚜렷한 큰 그런 이슈가 없어도 또 이런 종목들도 또 한 번씩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런 자리 나오면은 적절한 자리 타이밍 잡아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글쎄요, 지금 뭐 한 연말이나 아니면 1월 달 정도 본다 그러면은 많은 정도 선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뭐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워낙 장기간 빠졌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선 전후까지는 기다려 보던가, 안 그러면 과감하게 지금 자리에서 다른 바이오 섹터도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빠진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교체를 하든가, 그 선택적인 부분을 해야지. 이 종목에 대한 분석 가지고 얼마까지 기다리자, 본전 기다리자,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선택으로 지금 교체를 하든가, 안 그러면은 좀 긴 호흡으로 10,000원 또는 1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든가, 둘 중에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긴 호흡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 선 반등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지금 좀 더 강한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물산 보내주셨네요. 13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보내주셨습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 연고점인 12만 7,000원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좀 인해 힘이 빠지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3.6% 빠진 12만 원에 걸친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13만 원 선이기 때문에 오늘 이 흐름이 조금은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 또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물산 매수하신 가격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물산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삼성물산, 삼성 SDS 이런 삼성 지배구조 관련되는 이슈가 한참 있을 때 이 종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무거운 종목이지만은 주가가 가볍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네. 뭐 그게 이제 그 이슈가 사라지고 나서 너무 돌덩어리 같은 종목이에요. 그렇군요. 이 종목은. 근데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예. 큰 이슈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삼성물산하고 어디하고 해서 네옴시티 관련되는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그런 지금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마음 먹고 그냥 뭐 또 장대 연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야금야금 조금 올라오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차익 실현성 오히려 이제 재료 노출에 매물이 나오는 뭐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삼성물산은 제가 예전에도 종목 진단을 한다거나 뭐 저에게 이제 물어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12만 원 선이 그냥 언제 안착이 될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저항선이다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역시 지금 12만 원대에서 오늘 왔다가 안착을 못하고 그냥 오늘 뭐 장대 연봉을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13만 원대에 샀었으면은 일단 뭐 1년 이상 지금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좀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히려 주가가 막 큰 폭으로 지금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요. 수급을 한번 보죠. 위에 게 지금 그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뭐 그동안에 크게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또 아래쪽 위에 게 기관이고 아래쪽 노란색이 지금 그 외국인인데 뭐 크게 수급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이 지금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올랐거든요. 그만큼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삼성물산을 계속 지금 들고 갈 게 아니라 물론 뭐 기다리면은 이제 시황이 회복이 되면은 뭐 13만 원 충분히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겠지만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만 원대 요 자리가요. 돌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12만 원, 12만 5천 원 요 자리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게 강한 모멘텀이 한번 뭔가 지금 강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삼성물산에서 크게 앞으로도 크게 나올 만한 게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은 다른 종목들 뭐 코스닥 하면 빠진 것도 많고 또 삼성물산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이신 것 같은데 보수적인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사볼 만한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삼성물산 팔고 카카오나 네이버 정도를 사서 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굳이 그래서 이제 이 종목 들고 끝까지 뭐 본전까지 뭐 기다려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가 지금 계속 뭐 아까도 강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기회의 장이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고 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보유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겠으나 저는 지금 과감하게 코스피 우량주면은 우량주 또 뭐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코스닥에 또 우량주 쪽 사볼 만한 종목들 많으니까 삼성물산은 좀 과감하게 지금 자리에서 교체를 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좀 추구하는 그런 전략,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 사우디에 한국형 이 모듈 단지를 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조금은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FST요.
FST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300원. 아우, 너무 높이 사가지고요. 많이 네. 빠져서 아우. 20%예요. 네, 24,000원대 들어가셨고 또 비중 네.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차트 네. 한번 볼게요. 네. FST 24,3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오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아유,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네. 예, 그런데 정말 다행이거든요. 오늘 10% 넘게 네. 뛰어 올랐습니다. 맞아요. 오늘 좀 올라가길래 어떻게 네. 되나.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 거래량도 좀 실려줬고 외국인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모두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17,2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네네. 부분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네.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좀 올라가 줄 것인지 아니면 네. 반짝인지 궁금해서요. 예,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네. 주가 흐름,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좀 네.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전화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제가 바로 박동리 파트너님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자, FST 선정을 해서 이걸 사서 지금 뭐한 1년 가까이 들고 계셨겠네요. 1년 가까이가 아니고 1년 넘었어요. 저 수익도 났었는데 그때 반도체가 네. 좋다 해서 못 팔고서 좀 더 욕심부리다가 예.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일 고민이 네. 지금 어떻게 탈출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지금 탈출을 할 거냐. 예. 비중은 지금 20%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셨죠? 예. 지금 종목은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워낙 네. 지금 시황이 코스닥 반도체주도 뭐 시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빠졌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라는 부분인데 FST도 이 종목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종목 선정은 일단 나쁘지는 않으니까 이제 네. 문제는 이제 시황만 회복되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IT 반도체주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니까 너무 이제 장기간 빠지니까 조금 올라오면 이거 한번 또 정리를 했다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네. 이 종목은요, 어차피 지금 이제 뭐 단기 종목이 아니고 또 예. 기다려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코스닥이 좀 활발하게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그 중에서도 이제 IT하고 반도체 쪽은 내년 3분기부터 이제 업황 사이클이 회복된다. 이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전망하는 건데 보통 주가는 6개월 전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엊그제도 우리 저게 워런 버핏이 대만 반도체 회사 TSMC 주식을 샀다라는 얘기 나왔었죠, 그죠? 네. 그 양반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천재들을 한두 명 데리고 있겠어요. 네. 내년 전부 다 반도체는 내년까지도 침체고 내년 하반기에나 좋아진다는데 타이밍을 지금 잡아가지고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주들은 지금 올라오는 게 그냥 괜히 그냥 단순 기술적 반동으로 올라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제 그 대신에 조금 이제 내년 초 정도까지는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20%면은 다른 종목을 들어가셔야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종목에 20% 이상은 안 돼요. 단가 낮추는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요거는 요거대로 들고 있고 네. 지금 이제 IT 반도체 장비주나 부품주, 소재주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이 종목이 네, 뭐 베스트가 아니라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종목들 막 기관들이 지금 막 계속 들어오거든요. 한미 반도체, 원익 IPS. 반도체는 좋은 종목들이 분야가 너무 많고 길고 많고 공정 과정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력 좋은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자꾸 이렇게 비중을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저도 동진세미캠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그거는 다시 회복돼가지고 회복 수익 보고 속도가 빠르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그대로 지금 더 늘리지는 말고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지금 들고 있는 수준에서만 어차피 이제 뭐 1년 이상 기다리셨으니까 한 내년 초 정도까지 기다린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25,000원 선까지 딱 제가 볼 때는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전후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못할 종목은 아니다. 그게 기본적인 판단이에요. 시황만 되면은
예, 예, 그러니까 예. 조금 느긋하게 요 네. 종목은 들고 기다려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은 좀 보유를 하면서 앞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2만 9,500원. 11만 9,500원에 비중 얼마나 30%. 하시고 계실까요? 비중은? 비중 30%. 30%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예.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흐름 보니까요. 이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주기는 했는데 오후에 아쉽게 반락하면서 결국 보합권에서 96,6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12만 예. 9천 원 선에 들어가셨는데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 가지고 계셨군요. 예, 예.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이거 지금 좀 올라왔잖아요. 많이 빠지다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0만 원 거기서 적어대려나 아니면 아. 팔아야 되나. 네, 10만 원에서 이제 저항 구간이어서 좀 떨어질지 아니면 돌파를 예, 해줄지 궁금하신 것 그래서, 같은데요. 그래도 예. 이제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런 좀 불안한 뉴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전화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지금 들고 계신데 지금 제일 고민이 어떤 거예요? 한번 잘라주고 뭐 새로 사든가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계속 가져가야 되나? 예, 예. 그래서 제일 전화. 그게 고민이죠. 예. 예. 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기관 외국인들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선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13만 원까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너무 이렇게 어설프게 지금 단타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예, 그런데 이제 10만 원 선에서는 물론 뭐 기술적인 저항을 받고 한번 눌렀다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의치 마시고 이게 또 네. 절대적인 낙폭 과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매수가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12만 원 선 정도까지 지금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수준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때 뭐 상담을 받든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지금은 크게 그냥 갖고 가고요. 예 이제 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자,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2분기도 또 뭐 엄청나게 지금 안 좋았고.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죠. 이게 개발을 한다고 개발을 해놓고 아무데도 사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그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현상이 코로나 그 치료제를 개발해놓고 팔지를 못해서 그냥 다 거의 폐기 처분이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 개발 성공을 했는데 팔지를 못하니까 이 회사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꼬여가지고 실적도 안 좋아지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그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런 게 다 부실을 다 털어낸 게 이번 3분기 실적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상화될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실적도 바닥이고 지금 주가도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봉상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주봉 흐름으로 보면은 이거는 좀 이것도 역시 다른 종목도 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내년에 얘기가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은 15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먼 훗날의 얘기니까 제가 아까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요 정도 수준까지 말씀을 드렸던 건데 1차적으로 10만 원대에서 매물 소화하고 나면은 한 12, 13만 원 정도까지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게 못 올라오면 다른 종목들도 못 올라와요. 예,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중간에 단타하고 하실 생각 마시고 적어도 매수가까지는 그냥 보유하고 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의 또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독감 백신 개발에서는 좀 중단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다시 이 독감 백신 생산을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의 선두주자인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13만 원 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박동기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기를 한번 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통신 KT이고요. KT 매수가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6,900원에 85%인데요. 예. 예, 비중을 좀 높아서 물타기를 최근에 물타기를 해서 네. 비중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시네요. 연말인데 전망하고 네. 앞으로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네. 조언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물타기를 해서 지금 36,9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보니까 보합권에서 마감이 돼서 36,3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그래도 네. 이제 물타기를 해서 가격 많이 낮추셔서 매수가 부근까지 또 주가 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앞으로 주가 흐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다고 했습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상담 넘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들어가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아닙니다. 물타기 하면서 계속 이렇게. 2개월 전에 했는데 그 금액이 좀 높아서 단가가 높아서 계속 떨어지길래 네. 예, 또 연말에 또 연말 특수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물타기를 과감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예전에도 배당 투자를 좀 하신 배당 목적으로 좀 들어가신 배당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목적은 일단 아니시고. 예, 근데 좀 주식 시장이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좀 약간 안정적인 쪽으로 하다가 예. 예, 좀 보수적인 종목으로 선정을 일단 하신 거죠, 그죠? 네네. 예. 그래 지금 예를 들자면은 요거에 대한 들어가실 때 지금 목표 수익률을 지금 얼마 정도로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한 39,000원, 39,500원 정도에서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5%에서 10% 정도. 예,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보다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이 돼가지고 이제 한 5%에서 이제 10%를 지금 이제 보고, 근데 이제 빠질 때는 보니까 34,000원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좀 10% 이상씩 빠지고 그러니까 좀 보니까 이제 예, 좀 예. 당황도 되고 이제 그러셨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예. 좀 이제 본전까지 왔는데도 정리를 일단 안 하셨네요. 예, 그죠? 37,000원까지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이제 KT가 일단 이제 배당이 높은 회사로 꽤 유명해요. 근데 이제 예. 배당에 크게 관심 없으시다 그러셨고, 이제 배당이 이게 사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1년에 이제 수익률 5% 목표로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솔직히 양이 안 차죠. 그죠? 1년 목표 수익률이 5% 뭐 배당 준워놓고 그냥 그 다음날 배당락으로 또 주가 다 빼버리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좀 배당 투자 말이 그냥 허울은 좋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데, 단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배당 투자하기 위해서 연말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제 그런 이론적인 얘기는 있는데 뭐 실제로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KT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이제 극도로 보수적인 종목으로 지금 선정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이래요. 워낙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황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폭 과대주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뭐 대표적으로 코스피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이게 3분의 1토막이 난 종목들이 많아요. 예. 예. 반토막 난 종목들도 많고, 저기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5분의 1토막 난 종목들도 수두룩해요. 그만큼 이제 예. 시황이 장기간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KT 같은 종목에 매수세가 몰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들고 있어봐야 제가 볼 때는 크게 실익이 없을 거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물론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이시라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들고 있을 것 같으면 카카오 들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어차피 주식을 하실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건 알겠는데, 오히려 이런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 종목이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바닥권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현상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이 될 수 있는데, 글쎄 이제 KT 같은 경우는 뭐 뚜렷하게 강한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 무난하게 이런 형태의 이거 주봉인데요. 무난하게 이런 형태의 흐름은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극도로 보수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 39,000원 목표시라 그랬는데 4만 원까지 올라오는 것도 뭐 가능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의외로 지금 이제 장이 연말하고 연초에 지금 살아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제자리에서 뱅뱅 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글쎄요, 뭐 제가 이제 그 조금 뭐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크게 실익은 없겠다. 그렇지만 목표 수익률을 39,000원, 4만 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오히려 이제 저쪽에서 반대쪽 낙폭 과대주들이 우량주들이 움직이면은 오히려 그냥 계속 조금 올랐다 조금 빠졌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걸 뭐 100% 교체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 비중이 지금 일단은 너무 높아요. 85%면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수준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만한 종목인가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3분기부터는 또 계속해서 이제 배당주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시즌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드린 이 전략을 좀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든든한 투자 전략, 이기는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태영건설이거든요. 태영건설 가져와 주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550원에 15%예요. 네, 4,550원의 비중 15%. 태영건설 네. 제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 좀 저점을 낮추면서 10월 21일에는 또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뭐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예, 전에 한 4,000원대까지 4,000원 약간 밑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 3,800원 정도의 매수효과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뒤로 다 쭉쭉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또 옛날에 그 높은 가격대에 비하면은 네. 떨어지는 비중도 굉장히 컸고, 네, 그래서 조금 사봤는데 이거를 앞으로 좀 더 사도 되고 네. 목표가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좀 전화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저가를 경신한 뒤에는 계속해서 좀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네네. 매수하신 가격선에서는 또 어떤 대응법이 필요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기 네네. 파트너님께 넘겨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밤늦게. 네네. 자, 태영건설을 들어가셨는데, 이게 그 수많은 건설주 중에서 태영건설을 선정하신 목표,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건설주들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태영건설은 전에 올랐던 거보다 거의 한 30한 몇 프로 정도까지 뺏기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한 12,000원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네. 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은 바닥권이니까
지금 매수를 좀 해봤는데 이걸 좀 더 되면은 괜찮을까 전문가님이 괜찮다 그러면 매수를 좀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아, 그래서요?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해가지고서는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네. 잘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욕심은요. 예. 한 6천 원대까지 바라다보고 있고 네. 장기적으로다가는 한 8천 원까지도 욕심을 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욕심일 뿐이고 전문가님한테 여쭤봐야 시원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간은 참 늦게 예예. 전화드렸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도 끌고 갈 수 있으실 것 같을까요? 대형은 뭐 내년 봄까지는 괜찮아요. 내년 봄 정도까지 1분기 정도까지. 1사분기나 뭐 2사분기까지도요. 예, 그 정도 수준까지로 일단 보시고 네. 일단 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지금 이제 15%에서 한 20% 정도.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지금 욕심 내지 마시고 한 네. 15 지금 수준이나 한 뭐 5% 정도 더 추가를 해서 네.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예, 보는 네.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의외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이것도 저도 차트를 지금 뭐 거의 한 대형건설이라는 종목을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차트 열어본 지가. 그만큼 예, 좀 이제 저도 관심권이 없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에 나오는 네. 게 지금 주봉 흐름인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빠졌어. 저도 지금 차트 열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옛날에는 네. 이게 몇 개 중견 건설사, 그 우량 중견 건설사 중에서 대형건설의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 예, 저도 한때 막 그 우량 건설, 중견 건설사도 하고 이제 매매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잊혀져 버린 그런 종목이 돼버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지금 이걸 보면은 네. 월봉 흐름을 보면은 이제 물론 지금 월봉인데요.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이렇게 그 빅랠리가 나온 종목들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V자형으로 잘 안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글쎄 이제 좀 쉽게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워낙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보더라도 일봉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워낙 바닥권에서 지금 잡으셨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크든 적든 야금야금해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라는 뭐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자리에서 지금 정도 비중이나 들고 가시고 그래서 목표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차트를 열어놓은 게 이게 그 보라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121선인데요. 대부분 다 지금 121선 아래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선발주들이 지금 막 121선 올라서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어쨌건 들고 버티면은 121선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게 지금 최대 선을 일단 그 6,000원 선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죠. 또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급락이 나오는 선, 요 자리 걸 보면은 6,000원대 초반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상 6,000원까지는 뭐 버티면은 뭐 나올 수 있겠다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낙폭 과대 종목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자리들이 다 매물벽이고 물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면 전부 다 팔려고 막 대기하고 있는 매물벽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게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요런 저점 매수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타이밍은 됐다라는 거죠. 저는 시황을 지금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낙폭과대 건설주들도 한번 움직이면은 훅 하고 또 움직일 때가 분명히 오기는 올 거다. 근데 얘들이 먼저 끌고 가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T나 경기 민감주들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훅 한번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권주도 좀 움직이고 건설도 움직이고 거기다가 또 중소형 건설주들은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안 쳐다보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더 오히려 선침의 세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도 세력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움직여야 거래량도 늘고 올라가는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또 늘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되 너무 많이 빠지고 태형건설은 또 그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점에서 잡으면은 버티면은 이기는 종목이다. 그래서 한 6,000, 최대 6,000원, 뭐 적게는 한 5,000원, 뭐 보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5,000원에서 6,000원까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강원에너지요. 강원 에너지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예, 11,000원에 30%입니다. 11,000원의 비중은 30%시고요. 네, 제가 네. 강원 에너지 오늘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14% 넘게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11,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게 그래서 너무 요즘 많이 오른 게 그 다음날 보면 또 밑으로 또 이렇게 막 네.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네.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내일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박동기 파트너님이 또 이 강원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 종목에 대해서 상담 바로 넘겨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강원 에너지를 지금 오늘 들어가셨다 말씀하셨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고민이 많이 오른 것도 지금 그걸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신 거죠, 그죠? 예, 일단, 예. 예. 이 종목에 대해서 평소에도 조금 움직임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단타로 지금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좀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단타로 보고 들어가. 단타로 보고 지금 들어가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상대 양봉 나오면은 기술적으로 매도 타이밍이에요. 오늘 사는 신규로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저는, 지금 요 종목을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나 또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산업용 플랜트라든지, 또 뭐 이런 쪽을 하는 회사인데, 글쎄요,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한 모멘텀이 이 회사에 이렇게 끌고 갈 만한 신고가를 낼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나, 모멘텀이 있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는 그런 지금 흐름들이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들고 있으면 다시 또 되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을 제가 한번 보면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셨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단타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격 매수를 할 때는 내일의 시가가 갭 하락이 나오면은 시가 마이너스부터 출발하면은 종가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하면은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능하면은 빠지든 올리든 제가 볼 때는 요 종목은 내일 나오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이런 종목들 따라갈 때는 전업 투자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완전한 무장을 하고 아주 짧게 대응할 때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거지.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하다가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요때도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상대 양봉 나오면은 그 언저리가 고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요 언저리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들고 가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일 적절하게 고점 잡아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요 생각입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원 에너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단타 투자를 하는 법에 대해서 팁을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또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신라젠 15,000원에 비중 20% 보내주셨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또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다 보니까 이 거래가 재개되고 추격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라젠에 대해서 탈출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을 저도 지금 차트를 처음 열어봤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거래 재개하고 우리가 잠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거의 다 지금 원위치가 돼서 이렇게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얼마에 들어가셨다고요? 15,000원이요? 참 이런 매매를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로. 정말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올랐던 게 신라젠이 지금 코스피 12월 달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 나오면서 아마
지금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올랐던 것 같은데 글쎄 참 답답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걸 들어간다라는 게 너무나 지금 답답한데 그래 어쨌건 지금은 일단은 조금 이제 또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는 반등을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지금 어디로 튈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요. 뭐 또다시 뭐 혹시라도 또 뭐 15,000원 올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매우 적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를 하고 반등 강도나 또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적절하게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11,000원, 12,000원 하여튼 반등을 기다리되 올라오면 적절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적절하게 잘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공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송을 오늘 또 다시 시작을 할 뻔했네요. 네, 제가 투자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